네, 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앞서 1부에서도 AI 시대를 맞아서 우리 하반기 증시 또 어떻게 전개될지 자세하게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AI 시대에는 아무래도 개인과 기업 모두 업무가 혁명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AI 기술 또 상품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또 업무도 어떤 식으로 바꿔가는 것이 좋은지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하게 좀 분석해보고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도움 말씀 위에 김유겸 스마트마인드 AI CFO 전문인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기업명이 이제 스마트마인드 AI. 자, AI 시대에 필수적인 단어들이 다 조합된 기업명을 이제 택하고 있는 곳인데, 자, AI 응용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잠깐 이제 살펴보고 이런 기업이다 해서 조금 이해도를 가졌는데 일반 시청자분들은 또 기업에 대해서 또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한번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쉽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챗GPT나 제미나이의 기업용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기업용 버전이다. 그렇습니다. 네. 기업용 챗GPT다, 챗봇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차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AI 기업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AI 기업인지 조금 헷갈리실 텐데요. AI도 크게 이제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엔비디아와 같이 하드웨어를 칩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챗GPT나 제미나이 이런 것과 같이 구글 같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큰 거대 기업들은 LLM이라고 하는 AI의 기본이 되는 LLM을 기본으로 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고 LLM은 이제 기존 것들을 활용하면서 응용을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가 바로 그 응용 소프트웨어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에이전틱 AI를 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구분을 해본다면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엔비디아 말씀하셨는데 반도체 칩, AI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있고 LLM으로 이제 대표되는 이제 뭐 챗GPT나 뭐 이런 쪽에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일반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식의 이제 AI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응용 소프트웨어로 가서 우리 이제 스마트마인드 AI는 기업들의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개인들은 주로 그냥 챗GPT나 뭐 제미나이를 활용하는 거고 그럼 대화를 하는 약간 서비스를 받는 거고 실제 일을 하는 기업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이제 스마트마인드 AI와 같은 이런 기업들의 응용 소프트웨어 기업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이 우리가 흔히 개인들이 이용할 때는 대화형으로도 많이 이제 이용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요. 기업에서도 대화형으로 혹은 시장의 정보를 조회하면서 리포팅에 조금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이 구글 제미나이나 챗GPT 같은 챗봇들은 시장에 있는 정보들, 오픈되어 있는 정보들을 요약, 정보, 취합 이런 것들의 기능들이 좀 강화되어 있는 반면에 이 에이전틱 AI라고 부르는 기업용 챗봇의 경우에는 기업 내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을 하는데 가까운 에이전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온전히 오롯이 대체하기는 힘들겠지만 사람들이 하는 역할들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고 특히나 이제 단순한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 양 그리고 짧은 시간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좀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챗봇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AI 에이전트 시대에 우리가 소위 이제 대화할 때는 이제 회사에서 하는 일의 스타일이나 또 활용하는 모든 도구, 상품들의 이런 것들이 정말 혁명적으로 다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바뀌는 곳에 같이 함께하게 될 그런 서비스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의를 할 때나 이렇게 보면 사전 준비 작업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자료도 많이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일반 사원은 기초 자료를 모으고 좀 더 윗분들은 그걸 정리하고 리포팅하는 형식들을 취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과정들의 상당 부분을 밑바탕이 되는 전체가 100이라면 적어도 50, 60% 정도의 일들은 AI가 대체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스마트마인드 AI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도 준비하고 계셔서 기업에 대한 내용들도 궁금해하신 분들인데 그 이상수 대표님이 원래 이제 창업자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이제 SDS에서 그 반도체 수율 개선을 해가지고 뭐 수천억 원을 절감하셨다는 얘기도 있고 싱가포르 국영방송에서는 또
구글을 대체하는 어떤 서비스를 해가지고 수백 %의 또 매출을 올렸다는 그런 뭐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디테일한 내용들은 사실은 일반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스토리를 갖고 이 기업이 이제 창업이 된 건지 그 스토리를 잠깐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상수 대표님께서는 이제 평생을 데이터를 분석하는 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해오셨고요. 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가 된 부분들이 아까 두 가지 말씀 주신 게 되겠습니다. 예를 네. 들면 삼성 SS 같은 경우는 삼성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제 결국 반도체 수율 개선이 가장 큰 프로젝트이거든요. 거의 상시적으로 진행하다시피 하는데 그것을 아주 폭발적으로 수율 개선 프로그램을 이뤄냈었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네. 또 하나는 이제 싱가포르 미디어부에서는 광고와 관련된 것을 이제 혁신적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는 방법론을 업그레이드한다기보다는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고 무슨 가슴 고생 끝에 아주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끌어내셨죠. 네. 근데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국내에도 적용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국내에서도 혁신적인 기업을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국내외 유수의 스카우트 제의를 뿌리치고 창업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기업이 설립이 된 거는 몇 년도인가요? 네, 2018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계속 이제 기술적으로 또 서비스를 이제 고도화 시켜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2018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LLM이라는 것이 네네. 등장하기 전이었고요. 네. 회사가 진행하다가 LLM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서 위기감을 겪었으나 오히려 결합을 하니까 회사의 제품이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온 것도 접목을 시켜서 더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지금 발전을 시켜왔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걸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R 자료를 보니까 일단 서비스 종류 중에 하나인 걸로 보이는데요. 연수중 15만 장을 14초에 그거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그럼 회사 그게 일반 사람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업무량을 한순간에 이걸 할 수 있는 걸로 바뀌는 건지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사례를 IR 자료에 포함을 시켰는데 사실 그런 사례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거를 이제 AI가 처리하는 것과 사람이 처리하는 것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싶을 정도로 큰데요. 말씀 주신 사례를 놓고 보면 14만 장을 사람이 처리한다. 네. 그렇게 되면 대략 수십 명이 한 달 반 정도 걸리는 일입니다. 근데 반면에 AI가 처리하면 단 14초 만에 처리를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읽어낸다는 것과 처리한다는 게 좀 다르거든요. 이게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AI 기능이 발휘하는 거라서 네. 그런 면에서는 획기적인 저희는 이제 저희의 그 솔루션을 AI 에이전틱 솔루션을 큐리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 솔루션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솔루션 그 명이 큐리파이 기업에서 그 정한 명칭인가 보죠? 네, 큐리파이? 그렇습니다. 에이전틱 AI 에이전트를 구현하기 위한 솔루션이 큐리파이입니다. 큐리파이. 이 솔루션을 활용하면 그렇게 업무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세무나 하여튼 이런 쪽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이 AI가 특정 부문이 아니라요. 전 부문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민간과 공공, 또 민간에서도 세무, 회무, 뭐 재무, 다 뭐 인사 또는 뭐 제조업 라인에서도 물론이고 어느 영역에서는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저도 그렇고 뭐 일반적인 분들도 많이 지금 생각을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뭐 챗GPT나 제미나이 뭐 프로 그 고도화 조금 그 구독료를 높여가지고 사용을 하면 웬만한 업무를 할 때 서비스는 잘 받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뭐 예를 들면 사진을 찍어놓고 계속 저장을 하고 뭐 하면은 어느 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이 차이점이 어떤 거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제미나이나 챗GPT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옛날에 비해서는 획기적으로 발전했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네. 그 시장 지향점이 개인들,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오픈된 정보를 가지고 요약, 뭐 취합, 재정리 이런 수준의 일들을 해내고 있는데요. 다만 이것들을 가지고 기업용으로 전환하면 기업 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적용을 해보면 사실 좋은 결과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 방향이 소비자용과 기업용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할 때 그러면 경쟁사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경쟁사들은 이거를 기술적으로나 서비스 상품적으로 쫓아올 수가 없는 건지, 그리고 이 서비스를 받는 이제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특화된 차별화된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걸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이제 온톨로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네. 차이가 무엇이냐면 저희가 소비자 지향점에서는 B2C 시장은 제법 많이 진도가 나가 있습니다. 경쟁도 굉장히 가열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구글이라든지 오픈AI라든지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B2B 시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그렇게 그 압도적인 이름을 가진 회사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으로 가면 팔란티어라는 아주 우수한 기업이 있죠. 네, 반면에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게 된 이유들은 기존에는 저희가 그 회계 시스템인 ERP면 ERP 또 고객 정보인 CRM이면 CRM 이렇게 별도로 하나씩 구축하는 형태를 취했는데요. 다만 저희는 이것을 한 번에 예를 들면 윈도우 위에 한글과 오피스, 그 엑셀을 까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이제 온톨로지라고 하는데 이 온톨로지 방식을 취하는 기업들은 아직 국내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경쟁 기업이라 표현할 만한 기업은 별로 없는데 해외에서는 저희와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팔란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온톨로지라는 거를 그 기술적인 용어인데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저희가 기업들이 도입을 할 때 AI 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아까 회계 정보와 같은 ERP면은 ERP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AI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또 고객 정보인 CRM을 기반으로 한 것들을 따로따로 구축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하면 비싸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하나씩 하면 싸 보이니까 그렇게 구축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문제는 개별적으로 구축하니까 크로스오버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갈수록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거나 발전적으로 한 것이 그러면 기반 윈도우 같은 걸 하나 만들자, 그 토탈을 만들자, 그 위에 나머지는 하나씩 꽂으면 되지라는 아이디어로 나온 것이 논톨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 같은 경우도 서로 유기적으로 한 번에 종합적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뭐 분석 시스템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인들이 이해하면 쉽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베이스가 있으니까 원하는 데이터 영역에는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팔란티어 미국의 팔란티어 기업하고 이제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팔란티어는 이제 미국에서 어떤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뭐 CIA나 FBI 쪽에 그 일반 그러니까 일반 서비스 쪽은 아닌 정부의 은밀한 기술과 은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서비스라는 기업을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팔란티어하고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또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 팔란티어라는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어쩌다 보니까 특징적으로 거대 기업 혹은 이제 정부 기관들과 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마치 그것만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팔란티어 기술 자체는 어디든지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대신에 그쪽 영역으로 가버리면 이제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기본적인 온톨로지라는 방식에서는 좀 비슷하지만 최근에 팔란티어라는 기업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보안성이라는 겁니다. 보안성은 이제 두 가지가 볼 수 있는데요. 기업 자체가 가진 보안성입니다. 기업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주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그것을 다른 기업에 오픈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거고 게다가 더 나아가서 그걸 국가 차원에 가게 된다면 더 접근하기가 어렵죠. 팔란티어가 최근에 유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양태라고 볼 수 있고요. 국내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해외로 이게 자신들의 기업 정보를 막 오픈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보안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접근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스마트 마인드 AI 기업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의 엑셀러레이터 투자사들로부터 과거에도 투자를 받았고 지금도 이제 투자를 계속 유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또 투자 상황, 그다음에 향후 계획 같은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초기에는 이제 테크스타즈라고 하는 글로벌 양대 엑셀러레이터 기업 중에 한 군데에서 저희를 투자를 해줬고요. 그때부터 사실 이미 기술적으로는 조금 뭐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실리콘밸리 펀드인 A2G 캐피탈이 저희 쪽에 계속 투자를 해주고 계시고 상장 때까지 꾸준히 저희 쪽에 투자를 해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기술력 자체도 증명이 되었고 글로벌리도 통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다라는 것을 동시에 상업성을 동시에 증명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들이 앞에서 저희들과 함께 해줌으로써 파트너십을 가지고
미국에서는 해외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기술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문을 해줌으로써 저희가 상당히 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대기업들한테도 일부 이제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더존 비존과도 지금 협약을 맺은 걸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홍천군과도 뭐 AI 민원 서비스 하는 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피부에 와닿은 서비스일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뭐 두 가지만 그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존 비전은 국내 ERP 회계 시스템의 아주 절대적인 강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더존 비전과 MOU를 했는데 더존 비전이 가진 그 회계 정보와 고객들 그것들을 가지고 저희 아까 말씀드린 AI 에이전트 온톨로지 시스템 큐리파이를 접목을 함으로써 기존의 ERP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저희는 이제 발전적인 방향으로 협업을 함으로써 좀 회사의 비약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걸 한 축으로 다른 기업들과도 협약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홍천군과 관련된 것은 AI 종합 민원 관리 시스템인데 국내로서 지자체 관련해서는 1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원 관리를 AI가 접목을 하면서 굉장히 신속하고 또 접근하기 편하게 공무원 입장에서는 처리도 쉽게 이렇게 한 것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쪽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들 많은 문의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자, 내년에 이제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계신데 계획을 간단하게 또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지난해에 KB증권을 주관사로 이제 계약을 하고 지금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조금 더 큰 성장을 위해서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최근에 회사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에 상장을 청구해서 상장을 함으로써 또 한 번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큰 계기를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AI 시대에 여러 가지 이제 일상이 많이 바뀌게 될 텐데 끝으로 마지막 조언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떤 것들을 준비해 가면 좋을지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I 시대가 이제 현업에서 이제 부딪히다 보면은 기존에는 많이 못 느끼던 이런 것까지 이제 AI가 해주는구나라고 많이 느끼고 한편으로 조금 경계감도 있으실 텐데요. AI는 사람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사람이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을 쉽고 편하게 해준다고 말 그대로 에이전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 기술을 잘 활용해서 고부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정성적이고 판단을 요하는 조금 더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성과 ROE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